휴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는지, 앞으로 받아야 될 재판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갈 경우에 6월, 7월 되면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전, 오후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는 6월, 7월이 되면 이재명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거의 재판정에서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재판정에서 당대표직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감옥에 가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과 꼭 같은 모양입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의혹. 10건이 넘는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재 진행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판공비, 소위 업무 추진비, 이게 전임인 박범계의 6분의 1 수준이다. 추미애의 2분의 1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법무부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소위 판공비라고 부르는 거죠. 일을 하면서 국회 등에 이렇게 출장을 나와서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또 법무부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환경미화원, 방호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도 해야 하고 이런 직원들 격려, 자녀 격려 뭐 이런 데 쓰는 선물 비용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쓴 업무 추진비는 50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장관을 하는 동안 3개월 동안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에 박범계는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추미애는 같은 기간에 951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에 비교해서는 6분의 1, 추미애와 비교해서는 2분의 1 수준을 썼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를. 법무부에서 공개하는 김에 이 추미애와 박범계가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를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개 정치인의 경우에 돈을 좀 많이 씁니다. 판공비를 많이 씁니다. 주로 지역구 관리 이런 데 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미애는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쓴 것,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 받은 걸 가족들에게 쓴 것도 드러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도 좀 까다롭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추정컨대 박범계와 추미애는 분명히 이 지역구 관리에 돈을 썼을 겁니다. 또 법무부와 전혀 관계없는 쪽에도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써야 될 곳에 돈을 안 쓴 것이 아니고 다 썼습니다. 지금 직원들 환경미화원, 방호원 뭐 선물 주고 이런 게 주로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국회에 나오거나 그래서 식사를 하는 비용, 이건 200만 원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이 박범계와 추미애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쓴 겁니까? 도대체 추미애와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일이라고는 윤석열 검찰총장 괴롭히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비상식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괴롭히기, 그 일 이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퍼질러 쓴 겁니다. 이 판공비를 자기 돈처럼 쓴 겁니다. 이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이 조사를 하기 전에도 한동훈 장관이 돈을 안 쓴 것이 아닙니다. 판공비를. 판공비 써야 될 곳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범계의 6분의 1, 추미애의 2분의 1을 쓴 겁니다. 이거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자기도 받고 있고 자신의 측근들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나온 재판 기록, 이 기록을 이재명이 어디선가 받아서 어디서 받았는지는 뭐 뻔히 다 드러납니다. 이화영 측 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기록은 검찰 측, 변호인 측 이외에는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검찰 측에서 이걸 뭐 이재명에게 줬을 리는 없고, 이화영 측 변호사 잘 모르겠답니다. 이재명 쪽으로 이 자료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자료 간 겁니다. 이화영 측에서 준 이 자료를, 이 재판 기록을
자신이 또 여론 선동을 하려고 이걸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다가 재판부가 경고를 하자 이 자료를 내렸습니다. 이 재판 자료 무단 유출,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정인신문에 관련된 것인데 전체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자료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지금 재판이 잘못되고 있다, 지금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딱 걸려든 겁니다. 이 재판 자료를 유출해서 공개하는 것, 이건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혐의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재명은 이것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참 빨리 끝날 수가 있고, 이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으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을 받은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 망하는 거죠. 이 재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일에는 드디어 유동규와 재판정에서 만납니다. 유동규는 자신의 잘못이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재명의 책임은 묻겠다,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자기가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유동규가 법정에서 이제 모두 공개를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김문기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쳤고 또 낚시도 했고 요트 낚시도 했고, 이재명과 김문기가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진들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유동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이제 법정에서 이재명과 대면한 상황에서 김문기를 정말 몰랐느냐. 유동규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데서 큰 배신을 느꼈다. 이재명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선거법 위반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이 곧 다음 달부터는 열리게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집중 심리를 하게 되면 재판이 더 자주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열릴 수도 있고 매주 2번씩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재명의 재판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아직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428억 원입니다. 김만배가 428억 원 이재명 몫으로 챙겨놓았다.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이재명 노후 자금이었다. 이 부분, 이건 뇌물입니다. 이 재판도 병합에서 같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백현동 특혜입니다. 이 백현동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하면서 특혜를 줬다. 여기 아파트를 지어서 3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민간업자가. 이걸 또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자동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하면서 모든 사업 인허가에 특혜를 주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자신과 자신 측근이. 그게 또 드러난 것이 정자동 관련해서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부지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 가스공사를 이전을 하면서 백현동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가 주로 용적률 높여준 이런 것들입니다. 정자동에는 호텔 짓는데도 또 특혜를 줬다. 모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재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재판도 지금 서울, 수원 이렇게 나뉘어서 일주일 내내 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김성태를 비롯해서 이화영 모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남아있는 것은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에 제2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그 부분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입니다. 이 쌍방울 의혹과 관련된 기소, 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고발이 된 것이
이 재판 기록을 이재명이 유출한 것, 공개한 것, 이게 고발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엊그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의 당대표직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 그러니까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자 바로 그날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의 당대표직 유지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 이게 절차상 내용상으로 굉장히 큰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10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당대표직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아마 일찍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관련 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차도 굉장히 서두르면서 하자가 있었고 내용에도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모두 10여 건 정도 의혹과 이재명을 불러서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도 해야 하고 또 기소도 해야 되고 국회에 필요하면 제2의 체포동의안도 넘겨야 하고 또 모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쯤 되면 이재명은 매주 거의 매일 지금 재판정에 나가야 된다. 이재명이 도대체 매일같이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면서 당대표직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같이 방탄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하고 있어서 재판이 더 늘어나고 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는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들이 또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 1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재판. 이재명이 하루 종일 매일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당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국민적인 구경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